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서 막 조선모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하던 것 중에 잘 통했을 만한 것들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있죠. 요번에는, 무자녀 신혼부부, 그리고 1인 가구 등 그런 청약 당첨 기회가 가점이 낮으면 솔직히 청약을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11월부터 민간 분양아파트 특별 공급에 추첨제가 도입이 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좀 너나이님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이 9월 8일 기사입니다. 집도 없는데 불이익. 1인 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기회 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안은 청약제도가 바뀌는 거죠. 네.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의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었어요. 맞아요. 네. 그 자녀가 적은 무자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명목상은 기회가 있는데 사실상 당첨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고 1인 가구는 아예 특공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40%라는데 근데 이분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문제 제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정부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 소외되셔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속상하셨죠? 저희가 여러분들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제도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원래 어땠을까?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공부니까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그저께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 방안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요. 이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뭐냐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인 가구나 결혼하실 분들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혼인기간 7년이네. 일단 7년이 안 됐으면 신혼이에요.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라는 거죠? 네. 신혼이신가요? 마음만요. 네, 그렇군요. 노바님, 네, 아니시라고요? 네. 자, 혼인기간 중에 무주택자. 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라는 건 혼인 이전에는 집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어허.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 최대 140% 이하. 뭐의 140%냐?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3인 가구라고 했을 때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들. 그러면 혼인 기간에 대한 조건,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조건, 그리고 소득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급 방법은 그런 분들한테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하고 소득이 낮은 층에 전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층이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 청약 조건은 소득 최대 140%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소득 최대 10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공급 비율은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20%.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큰 그림을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내가 청약 정말 모르는데 관심 많다. 자, 근데 민영주택, 그러니까 민간 브랜드 있잖아요. 자이, 뭐, 힐스테이트, 이편한 이런 거. 그런 주택의 100% 중에 계략적으로 50% 정도가 특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50%가 순수 가점제입니다. 그럼 50% 특공 중에 20%인 거예요. 그럼 10% 정도 되겠죠? 전체 물량에.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1000세대 공급한다고 이번에 1000세대 분양한다. 신혼부부 특공이 이제 100세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게 신혼부부 특공이었습니다. 기존에.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유명하죠. 많이 생초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청약 조건은 이거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돼. 이건 아까 혼인기간 중 무주택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돼.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는 혼인 중 또는 유자녀 미혼 가구. 가끔 이제 혼인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그리고 5년 이상을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소득이 아까는 140이었는데 지금 160% 이하인 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추첨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70% 우선 공급하고 있었고요.
물량은 민연주택 공급 물량의 10%.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그 특공 중에 30%가 신혼부부 아니면 생초인 거예요. 이랬어요. 그럼 자 볼게요. 왜 불만이 나왔냐? 혼인을 해야 돼 일단. 그렇죠. 그죠? 그러네. 미혼인 사람은 안 돼요. 음. 그죠? 소득이 높은 사람. 안 돼. 소득 기준 있죠. 안 돼. 자녀가 없는 사람. 자녀 없으면. 없어도 사실 여기 명목상 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없으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면 자녀 수 순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추첨이 아니라 무조건 자녀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혜택을 더 주겠다. 그렇죠. 11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신혼부부 특공은 이게 현재예요. 현재. 140% 이하인 경우인데 그 중에 70%를 저소득층한테 우선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선 70%한테 소득 수준 요만큼을 이제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30%를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공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선별 방식은 철저하게 자녀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우선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그대로 똑같아요. 조건은. 근데 비율이 줄었죠? 이제 70%에서 50%, 30%에서 20%. 그럼 이제 전체 30%가 빠졌잖아요. 그거를 100% 추첨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이 높은 분들도 이 신혼부부 특공에 신혼부부라면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수도 안 봐. 이건 100% 추첨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들 중에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은 남의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걸 노릴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초는 이랬어요. 130%, 160% 이하에 130%가 안 되는 분들한테 우선 70%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160%가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30%. 근데 이건 추첨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혼인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인 가구는 안 돼. 가구는 이제 이거 추첨이야? 추첨이면 나도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응, 넌 결혼 안 해서 안 돼. 이렇게 했던 1인 거예요. 가구가 무슨 아파트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 똑같이 50%, 20%로 비율을 줄이고 남는 30% 비율을 갖고 소득 요건 안 보면서 동시에 1인 가구도 추첨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생초 같은 경우에는 아휴 나는 버림받았어. 결혼 안 한 것도 지금 좀 짜증나는데 청약도 못 넣어. 이러던 분들이 여기에 이제 기대 볼 수 있는 거죠. 또 소득 요건도 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소득의 미혼인 분들도 그렇죠. 가능성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골드 땡땡 이런 분들 골드미스 뭐 골드 남자는 없네. 골드 미스터. 아 너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네. 골드 미스터로 해요. 골드 남자 골드 여자. 아, 그래요? 그런 분들도 1인 가구라도 이제 생초 특공을 한번 넣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에휴, 저 조삼모사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저 자녀 수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 고소득자들한테 청약 기회를 준다는 건 기존의 소득 수준이 낮고 혼인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어차피 그게 그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거잖아. 근본적으로 분양 물량을 늘려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중립적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꾸 그런 프레임을 갖고 보면은 팩트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잖아요. 그리고 강남같이 고가주택 전세가율이 낮았던 데가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2009년에. 맞아요. 그랬더니 2010년에 팍 올라요. 왜 올랐냐면 그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풀어버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또 호재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그 전에 워낙 오래 올랐으니까 금융위기로 팍 떨어졌던 걸 사람들이 엄청 싸다고 생각해서 또 막 달려들어서 바로 그 가격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보금자리 주택? 아, 그럼요. 들어가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하거든요. 그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면서 집값이 이제 금융위기처럼 급락이 아니라 서서히 빠지는 거지, 이제. 왜 그랬냐? 분양가가 너무 싼데 괜찮은 위치에다 공급을 압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 물량 자체도 많았네요. 그리고 위치가 막 그 세곡, 내곡, 강남에 막 이런 데다 해버린 거야. 그린벨트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 하면서 막 지금이랑 똑같이 패닉 바잉을 막 하다가 잠깐 가만히 있어.
저거 진짜 분양가 저게 돼? 그랬는데 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 토건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그 현대건설 출신이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네. 현대건설에서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을 무슨 공사 뭐 이런 걸로 안 치고 맞아. 실제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어. 그래가지고 평당 1,100만 원이 나오는 강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청약을 내는 거야. 그쵸. 그거를 당연히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매수세를 확 죽인 거죠. 이걸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그 사람들이 소외됐잖아요. 그럼 청약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요. 전체 가구수의 40%란 말이에요. 실제로 집을 패닉 바잉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 뭐냐면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막 부동산 가보면 1층 막 동향 탑층 사이드 이런 거밖에 없어 집이. 그런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패닉 바잉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도 청약 된다는데 그냥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서 막 조삼모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하던 것 중에 잘 통했을 만한 것들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있죠. 지금 분양가가 뭐 9억, 10억은 그냥 되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규제지역 서울에서 10억에 분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냥 40%라고 쳐 그냥 뭐 9억까지만 40%인데 그냥 4억 나온다고 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입주 전까지 내 돈 생돈 6억을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하더라도 그 매수세가 확 쏠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 청약 당첨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분양가 봤더니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보면서 좀 아쉬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저도 청약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일단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좋은 되게 거죠, 이전보다. 본인들한테는 되게 네, 메리트가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조급함을 달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이런 얘기는 시장 관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이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드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시장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떠나서. 알겠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일단 무자녀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 중에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맞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영끌하지 않으면 직장까지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재고주택을 살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저 1억 있어요. 이런 분들 있죠. 1억 있고 외벌이에 일어서 대출 뭐 2억 이상 내면은 집값 떨어지면 절대 감당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3억으로 집 사야 되는데 3억으로는 내 직장 강남인데 강남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신혼특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네, 왜냐면 자녀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되니까. 두 번째. 1인 가구도 저희 사연 일주일에 뭐 거의 200개 가까이 오는데 저희도 그래서 다뤄드리고 하잖아요. 가끔. 이분들도 생초로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1인 가구 중에 내 돈이 너무 없어. 또 마찬가지로 한 6천만 원 있어.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경우든지 청약 공부하고 종잣돈 모으기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 쓸까 말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무주택이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 것 같거든. 그쵸. 근데 이때 돈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미분양 나도 그거 못 산다. 돈 없어서. 지금 이전 사이클 보금자리 이런 거 통해가지고 좋은 입지에 싼 분양가로 분양받으셨던 분들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단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종잣돈을 모으시던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선택권 늘어나면서 그런 30%에 내가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네. 해볼만 한 거죠. 네, 그쵸. 이제 아마 다음부터 분양하는 거 나오면은, 와, 나 막, 이거 됐어. 나 1인 가구인데 저 아파트 청약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뭐 사시 합격 수기처럼 막 나올 거예요. 물론 확률은 낮겠지. 근데 어차피 못 사잖아, 지금 집.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소개시켜줄 때, 야, 당첨돼 있어. 아, 너무 나 또 세속적인가? 본인 관점에서만. 본인 굉장하네. 관점에서 중요한 거. 소개할 때. 아주 현실주의자네. 스펙이 뭐야? 대학은 못 나왔어. 당첨자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어.
이건 뭐 농담이고 하여튼 이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전해드리고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러면서 같이 청약 공부도 좀 같이 하시는 것도 네. 내 집 필요가 있을 것 마련의 같아요. 청약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 그 내 집 마련 강의 때도 그 청약을 별도 챕터로 빼가지고 그 여러분들 머리에 그냥 열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사실 제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솔루션 드릴 때도 청약이나 이런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청약이 된다라고 하면 청약은 굉장히 좋은 내 집 마련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친절하게 또 각 상황에 맞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역시 준비 열심히 잘했네요. 네, 뭐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나이님이 되게 한 20분 동안 되게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일단은 청약 점수가 낮아가지고 포기했던 분들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청약이 좋은 점이 지금 시중의 아파트 값보다 싸다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네,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거가 있고,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청약, 내가 이제 입주한 아파트 꼭 지역을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그 주변 지역이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낙후화가 되면, 또 거기에 주변에 또 전세가나 이런 게 또 안 받쳐주고 이러면, 혹시나, 뭐, 사실 저희가 뭐 상승장도 대비해야 되지만, 하락장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본인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서 결정하면 된다. 네. 20분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너바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또 이게 깔아드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듣기 어려운 분들 1분만 설정만 될까? 딱 설정하면 되니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네, 좋은 그렇습니다. 거죠. 좋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네.